안녕하세요. 한스팜스토리입니다. 전원생활 반대자를 양산하는 전원생활 실패자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 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골 전원생활은 몸을 움직여 관리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원주택 주변에 잡초를 뽑거나 주택을 정리정돈하고 수리해야 하며 정원을 가꾸거나 조그마한 텃밭을 운영하면 더욱더 관리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일주일만 게으름을 피워도 주택은 살기 싫을 정도로 난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뽑거나 정원을 가꾸고 텃밭 일구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한다면 도시에서 움직이지 않고 답답한 콘크리트 건물을 보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풀과 나무들이 많은 시골은 자연이 숨쉬는 현장입니다. 그곳에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벌레들과 생물들이 항상 있습니다. 작은 곤충들과 개구리, 그리고 시끄러운 새들, 가끔씩 찾아오는 뱀들까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골의 생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원생활이 힘들어지며 쉽게 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과 동화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로부터 시골은 상부상조,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필수 요소가 적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이웃의 간섭 없이 나 혼자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른 채 하고 산다면 살아갈 수는 있으나 스스로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하려면 평상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좋게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은 시골 사람들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기본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다그치지도 않고 외지인들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산속 전원주택에서 거주할 것이 아니라면 도시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듯이 시골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혼자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도시에서 이웃들과 원만히 살지 못해서 시골로 도피하기를 원한다면 시골에서도 똑같이 어울려 살기 힘드니 시골로 가는 것을 말려야 합니다. 네 번째,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흔히들 도시에서 살기 힘들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도시에서 직장이 없고 또 돈벌이가 어려울 때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굶지는 않을 것이라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많아 내가 노력만 한다면은 적은 돈이라도 벌 수는 있지만은 시골에서는 농사 일을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 귀농귀촌해서 농사 지을 땅이 없다면은 도시에서 저축해 놓은 돈이라도 있어야 전원생활을 무난히 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을 시골과 도시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허름해 보여도 모두 집이 있고 수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 옷에 흙이 묻고 유행을 따르지 못해 옷이 허름해졌으나 자식들은 도시에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넉넉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골이 그냥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의 땅과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위기에 휩쓸려 전원 생활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도시 생활을 선호하고 중장년층은 전원 생활을 선호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직장이 있고 또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것 없이 다양한 것을 해결하고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30년 이상 한 중장년층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숨막히는 도시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기 때문에 뻥 뚫린 시골로 가기를 원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상당수가 느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전원 생활을 로망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망인 전원 생활을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2, 3년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준비 없이 전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며 그 전원 생활에 몰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시 생활과 전원 생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전원 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로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전원 생활을 시작하지 말고 전원 생활이 나와 가족에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전원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에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제 전원 생활의 시작은 세컨하우스가 대세입니다.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마음이 있고 앞에서 제시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전원 생활을 위한 몇 가지 조언과 팁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귀농인지 귀촌인지 5도 2천 별장인지 단기간 체험인지를 먼저 선택한 후에 목적에 맞는 절차와 준비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현재 나이를 고려해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촐하지만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본인의 여건에 맞게 시골집을 수리해서 살아보는 세컨하우스 전원 생활을 추천해 봅니다. 많은 금전적 투자가 아니어도 되고 전원 생활과 도시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전원 생활의 단점을 단번에 장점으로 바꾸는 5도 2천 세컨하우스가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대신 은퇴 전에 충분한 은퇴 자금 마련과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서서히 적응해 갈 수 있는 느림의 미학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의 자산 가치를 줄여서 그 여유자금으로 시골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과 기능으로 수리해서 5도 2촌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을 모두 한다면은 도시와 시골의 장점만을 각각 살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전원생활은 세컨하우스가 대세이고 그 소요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전원생활에 몰빵하고 나이 들고 염증을 느끼면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전원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데 전원생활을 예찬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은퇴 후에 전원생활의 낭만은 이러한 절충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생활 혐오자들을 양산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아니라면은 은퇴 전후 5도 2촌의 시골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준비해서
멋진 전원 생활을 시작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스팜 스토리였습니다.